한국교 소경관 안경입니다. 한강교란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수도권 동북부지역 다음교통 대책을 매출을 수립했던 여권 책임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이 다음교통 대책 부산 대책에서 처음으로 이 수도태교 한강교란 선택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나온 배경은 남양주시에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왕숙 1, 2지구가 양정 역세권 지역은 검토되지 않았었고요. 중전 2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개발됐을 때는 이쪽 지역의 어떤 교통상황을 분석을 하고 여기에 맞는 교통수단들을 어떤 게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강 유랑 신설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하남시를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이나 9호선 연장, 그다음에 동남로 연결 동선축 같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한강 교량이라는 것이 대안으로 검토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분석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양주 왕숙이나 양정 같은 지구, 양정 같은 경우는 검토하지 않았었고요. 또한 그 당시에 이 왕숙지구 바로 대한 치가 특별히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GTX 비노선이랄지 그다음에 경의중앙선의 북곡선화 이러한 철도 사업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제가 했던 분석에서는 한강 교량이 만들어지면 일정 부분 하남 쪽에 교통에서 더해진다,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을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철도시설들, 특히 9호선이나 3호선 연장, 그다음에 GTX 비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기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그런 철도시설들이 다 개통이 됐을 때에 어떤 교통을 분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이 좀 원활해진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승용차 교통이 대리교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통시설 공급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시설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풍선 효과가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맡기는 것을 새로 딴 부분을 풀어주면 이쪽 교통량이 움직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움직임 쪽으로 막히게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풍선 효과가 있고 또한 교통시설은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강 교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이 남쪽 방향으로 어떤 교통량들이 집중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통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본다고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좀 예비 사용성이 공공사용성이 심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더 우수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시설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통시설의 부분에 있어서의 특정 지역의 어떤 피해, 또 특정 지역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 대한 교통 필수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남시에서는 사실 이쪽에는 철도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철도 시설이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호선 연장이 되고 있고요. 또한 하남교산 다이교통 이런 대책으로 3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또 9호선 연장도 하남을 지금 생통로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 9호선이 1.7km 거리 미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남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 저 위로 가면 남양주로 가는 이런 계획되어 있는데 1.7km 미싱에 대해서도 좀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교통시설을 검토하는 와중에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남 시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호선 연장이나 9호선 연장 같은 철도시설을 많이 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돼야지만 현재의 어떤 승용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한 교통량도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 막히는 올림픽대로나 청원대로, 경로대로 같은 이런 도로들도 훨씬 활성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지금 하남에 들어오면 하남 시민들께서는 매우 좋으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또 누가 나빠질까요? 서울 시민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9호선을 타봤더니 보건병원에 탔더니만 2정거장도 못 가서 이게 계속 꽉 차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기 되게 힘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시설들이 계속 연장이 되면 하남 시민분들이 타실
다른 협찬도 뭐 구독, 강일, 잠실 이런 분들 못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그분들의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는 이유로 꼭 필요한 교통시설들을 못 놓게 된다면 과연 이게 전반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좋아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강 교량이라는 곳이 하남 시민들을 되게 불편한 과정을 만드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전반적인 도시의 개발과 교통시설에 원하는 이 공급을 위해서 검토된 대안이니만큼 다시 한번 좀 방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에 근무하는 손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교통공학. 예. 들리십니까?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교통공학 교통계획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지금 아까 보신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한 이사 연결안까지 하는 각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를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통계획적 차원에서 이제 수석대교가 이사 하남 지구의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장기적인 영향이 어떨지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일단 고속도로인데요. 이제 우리가 연속류라고 하는데 88도로가요. 신호등이 없이 그냥 다 운영이 되는 건 연속류 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운전을 다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의 정체라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합분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올림픽대로가 끼어드는 램프가 없이 진입로가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면 절대 막힐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가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고속도로가 그렇습니다. IC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끼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상충 때문에 그 혼잡이 어디로 전파가 되죠? 뒤로 전파가 됩니다. 상류. 예를 들어 어떤 지점에서 강일 IC에 아침에 이제 강남으로 출근하시는데 강일 IC의 지체가 강일 IC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암사 IC까지 연결되는 그런 추세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강일 IC에서의 그 정체는 뒤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죠. 상류 쪽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통공학적인 특징인데, 그러면 이런 연속류에서 여러분들이 최대 혜택을 보시려고 그러면 그러한 상충하는 IC를 뛰어넘어서 앞에 가서 하류에 가서 끼면 낄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까 대안 보시면 강동대교에다가 얹는 것도 그렇고 뭐 새로 신설되는 고덕대교에다 얹는 안도 그렇고 심지어는 미사대교에다가 연결하는 안조차도 접속부가 어딘가를 보면 여러분들 선동 IC보다 하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만약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상충하는 접속부를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이사 하남 신도시 계시는 분들은 난 앞에 가서 뛰어야 되겠다는 건데요. LH가 준비한 안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선동 IC가 지금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평면교차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입체화하고 입체화한 연결로를 강동대교를 지나서 강일 IC를 지나서 심지어는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사 시민이라면 뭐 새로 생기는 고덕대교의 IC 지나서 그 본선 올림픽 고속도로에 붙여달라고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이제 많이 그 정체 지점을 지나서 합류를 하게 되니까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득이 될 거예요. 유리한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세안들은 다 만약에 앞에 강동 고덕대교에 그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합류를 시키고 올림픽대로 본선에 합류시키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선동 IC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건 지금보다 재앙이죠. 훨씬 더 많은 교통량이 앞에서 그 정체를 일으키고 그 여파가 여러분들한테 미쳐서 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게 어떤
음악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획적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NH에서 준비한 안에 보면 남북 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를 그냥 연결하는 그런 도로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수가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면 도로의 건설, 돈 들여서 도로를 건설했는데 심지어 혼자는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사 주민이라면, 하남 주민이라면 남북으로 연결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죠. 환경적인 차원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럼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요구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하남시가 한 30만 정도 되죠, 인구가. 그리고 경기 북부에 남양주시가 있는데요. 남양주시가 한 90만까지 아마 늘어날 겁니다, 인구가. 그러면 90만 도시와 30만 도시가 아주 가차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도시가 상생하면서 교류하면서 이제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류가 필요하죠. 그런데 다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돌아서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실 거고요. 지금 당장은 나는 남양주 갈 일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0만, 90만 도시가 갇혀 있으면 그 교류는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건설엔지니어링의 설영만 대표고요. 그 전에 제가 도로기술사에서 기술 자문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전문가 토론회는 하남 시민을 위하고 더 살기 좋은 하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한강 교량 건설에 대해서 생각이나 방법이 다르지만 하남 시민을 위한 그런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남 시민으로서 도로 전문가로서 한강 교량 건설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남의 브랜드 가치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한강으로 남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남시는 상류부, 한강 상류부 남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동쪽에 뜨는 해를 만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잘 보시면 아차산, 예봉산, 검단산, 남한산이 둘러싸여 있어요. 생각보다 하남은 천하의 명당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남하고 하남은 같은 한강의 이남이지만 두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 가치, 이미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면 강남은 브랜드 가치가 높을까요? 강남에서 금이 나나요? 아닐 겁니다. 아마 도로나 철도나 터미널이나 호텔이나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청정 하남에서 물론 깨끗한 곳으로 생각하시고 오셨지만 이 청정 하남에서 저희가 명품 도시 하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교통 인프라가 중요한가를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의도의 섬의 크기가 2.9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저희 하남시에 두정경기장이 있는 당정섬이죠. 그와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의도에 잘 보시면 강북쪽으로는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가 연결되어 있어요. 남쪽으로는 여의 하류 IC, 여의 2교, 서울교, 여의교, 여의 상류 IC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로 보면요, 여기 미사리 조정경기장 같은 크기지만 지하철 5호선이 2개 정거장이 있고 9호선이 3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개발이 됐고 지금의 여의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강의 교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하남 시민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왕숙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과 관계없이 여기 하남시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2014년에 하남시 인구 14만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28만 9천 명이죠. 30명을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산지구가 들어오면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40만 이상의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하남과는 다릅니다. 이미 하남은 4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 시민의 생활 인프라, 교통 인프라를 위해서는 한강 교량이 제 생각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량 외에도 2개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와 방법으로 한강 교량 건설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돌이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미산 강변 도시가 계획되었을 때 한강 교량 건설이 논의되었고 그 부분이 우리 미사지구 분양할 때 포함됐다면 물론 분양 원가는 더 높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사의 브랜드 가치는 더 높았을 수도 있죠. 현재 하남시는 서울 지향적인 교통 패턴을 보이지만 40만 이상의 하남과 향후 발전을 고려한다면 4통8대의 교통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고속도로 교통입니다. 강동대교와 미사대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이고 남북이 주변과 이용하는 교통량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북과 강남을 편하게 오가러 가는 것은 팔당대교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아까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4페이지 정도에 나옵니다. 도로 체계나 교통 위계로 따진다면은 현재 선동 IC 쪽 아니면 미사대교 있는 미사 IC 쪽 아니면 미사 교정경기장 출구 있는 쪽 정도의 세 개의 교량이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필요한 시기와 우선순위는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네 번째는 광역교통 체계가 필요하다는 쪽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의 광역교통은 어떻습니까? 지난 8일 우리가 지하철 5호선 개통을 했어요. 하지만 선동 IC하고 황산 사거리 도로 교통지정체는 아직도 많이 심각합니다. 저도 매일 출퇴근하면서 미치겠습니다. 황산 사거리 통과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사해야 되는지 저도 가끔 시민으로서 울분을 토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광역교통 분담금 내고 들어왔거든요. 하남에 현재 대형 병원이 없습니다. 호텔도 호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제대로 된 호텔조차 없어요. 대형 학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극성수기에 선동IC에서 잠실 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우리 아들, 딸들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하남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출퇴근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광역교통 개선을 하기 위한 하남시 재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강 교량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상상하실지 모르지만 3천억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향후 하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량들은 무슨 재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한강 교량은 하남시를 위해서 시작된 교량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왕숙지구나 이런 남양주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교량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량이니까 하남시와 관계없으니 건설하지 마라. 건설을 반대한다. 아니면 고덕대교나 강동대교 쪽으로 건설을 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교량들이 우리가 서울로 강남으로 송파로 가는데 우리 앞길에 떨어져요. 우리 길 앞에 장애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석대교 자체가 건설이 안 된다면 몰라도 남양주시 왕숙지구가 건설이 안 된다면 몰라도 건설되고 교량이 설치되면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설치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스필뱅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한강에 교량이 건설되어야 한다면 어느 곳에 어떻게 건설하는 것이 하남 시민에게 유리한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건설되는 위치나 아니면 그 가까운 곳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관 조명을 해서 밤에 시끄러울 것도 있고요.
화내서 잠을 못 잔다는 분도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가양대교에서 이사 오신 분도 계셨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송기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조건 남양주시가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으니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지 마라라고 하면 우리가 땅만 내주고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물 그런 교량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양주 시민을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남양주를 가려고 해도 유료도로를 통해서 강동대교로 넘어가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만약에 제가 전문가 중에서 정리돼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4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현재 하남시는 교통지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남 시민을 위해서, 하남의 미래를 위해서 한강교량은 어떻게든 설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강교량이 건설된다면 하남시 피해가 없도록 하남 시민의 올림픽대로 접근성과 이동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현재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한강 시민이 한강계룡을 이용해서 강정북로나 남양주시를 갈 수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건설 반대하신다고 하셔서 연결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하남시에서 남양주로 갈 수 있게끔 교량 계획을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달라. 그게 제가 하남시민으로서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고덕 강일 밀리지구가 저희 주변에 또 생겨요. 그 교통의 주는 서울 방향이기 때문에 올림픽대로 추입은 가능하면 서울시 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 결정을 하신다면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하남시와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